모차르트, 베토벤, 슈트라우스, 슈베르트 등 이 비엔나에서 활동한 거장들, 수많은 거장들이 실제 살았던 건물 아니면 태어난 생가, 임종한 건물, 이런 곳들은 거의 대부분 기념관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수백 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건물이니까 굉장히 당연히 낡은 건물이겠죠. 나무 바닥이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그런 낡은 건물에 오래된 악보, 악기, 그림, 그 실존 인물의 메모, 이런 손때 묻은 소장품들이 정갈하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. 이런 데 들어가면은 어떤 특유의 오래된 건물 특유의 약간 먼지 냄새 있잖아요. 곰팡이 냄새 같은 그런 게 확 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낡은 느낌을 더 극대화해 주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수많은 기념관들을 다 가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,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딱 한 곳으로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이 음악의 집, 하우스 데어 무지크라는 이 박물관을 추천합니다. 비엔나의 유명 음악인마다 전시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인생, 음악, 아니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, 배경,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 박물관에서 비엔나의 인기 음악인 모든 이 뮤지션의 그런 삶과 작품을, 활동을, 생활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. 가령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은 음악의 집 안에 있는 베토벤 전시실이거든요. 베토벤의 작품이나 생애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. 베토벤의 작품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나폴레옹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도, 그 시대 상황까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음악의 집은 단순히 그럼 이런 음악가들의 기념관이 하나로 모여있는 그런 박물관이냐? 그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음악과 관련된 종합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죠. 그 빈필하모니 박물관도 이 음악의 집 안에 있고요. 사진은 그 박물관 내에서 지휘자 카라얀이 빈필 공연을 지휘할 때 사용했던 그 실제 지휘봉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 외에도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전시실, 체험실이 많이 있어요. 주사위를 던져서 그 주사위 결과에 따라서 악보 마디마디가 완성이 돼서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지는, 작곡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. 음악의 구성 요소인 소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체험관 등 흥미로운 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음악의 집에서 가장 인기 폭발인 곳은 꼭대기층 4층,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는 5층에 있는 이 가상 지휘 프로그램 전시실인 것 같습니다. 이 화면 속에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어요. 이들이 이 방문객이 실제로 이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하면 그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, 말하자면 일종의 가상현실 게임 같은 거죠. 지금이야 이런 가상현실 게임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박물관이 처음 생겼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. 그 시절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. 그래서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다들 한 곡씩 지휘를 하고 그런 풍경이 펼쳐졌던 곳이에요. 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등 이런 유명한 노래를 직접 지휘하면서 빈 필하모니가 자신의 지휘에 맞춰서 그런 연주를 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경험은 굉장히 재미있게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잠깐 언급했던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,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고 그 3대 중에서도 사실상 1대, 그 탑, 세계 최고의 그런 오케스트라 공연이니까 직접 보는 것도 클래식 애호가라면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경험이 되겠죠. 빈 필하모니의 메인 무대는 무지크 페어라인, 즉 아구협회라는 뜻의 그런 극장 건물인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티켓을 구매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관광객이 빈필 공연을 보려면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빈필이 연주하는 날을 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빈필 공연이 이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열리고요. 그런 공연들은 인터넷 예매도 가능하니까 여행하는 시기에 이 오페라 극장의 공연 스케줄을 확인해서 미리 예매하고 가시면은 즐겁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만약에 예매를 못했다 그러면은 당일 입석 티켓을 한 3유로, 4유로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요. 입석은 가장 꼭대기층인 4층에 후미진 곳이어서 솔직히 이런 곳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는 이 클래식 공연을 서서
보는 것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기는 합니다. 아무래도 우리는 여행을 간 사람들이니까 하루 종일 여행을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. 많이 체력을 소모한 상태일 텐데 이 저녁에 열리는 공연장에서 또 한 두세 시간 정도 서서 공연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지치는, 진이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커피 한 잔 가격 한 3, 4유로 정도 가지고 이 세계적인 무대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. 공연 시작 80분 전부터 이 극장에서 입석표를 판매해요. 이거는 뭐 예매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날 좀 유명한 그런 공연이 열린다 그러면은 거의 낮부터 그 입석표를 사기 위한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. 클래식 극장은 어쨌든 상류층의 그런 고상한, 우아한 문화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격식과 품격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. 정장을 입고 관람하는 게 기본 에티켓이고요. 정장까지는 안 된다면 깔끔한 캐주얼까지는 허용이 됩니다. 하지만 반바지나 아니면 트레이닝복, 추리닝, 아니면 짧은 치마, 노출 심한 옷, 모자 이런 것들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. 국립오페라 극장은 꼭 내부 공연 관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극장 건축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. 야경이 굉장히 예뻐요. 그래서 밤에 인기가 많습니다. 극장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곳이 알베르티나 미술관인데 그 테라스에서 보이는 극장 풍경이 그야말로 예술적입니다. 이 장소는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 나온 장소이기 때문에 특히 그 영화의 어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연인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찾아옵니다.